안녕하십니까. 민주당의 그 한민수 의원이 그 정청래 비서실장인데요. 서울의 강북을의 국회의원입니다. 이자가 이제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보고요. 사이코패스다. 이래가 지금 이게 그 발칵 뒤집혔습니다. 아니, 정청래 비서실장이란 자가 야당의 대표 보고 사이코패스다. 역대급 망언을 한 겁니다. 한민수, 이 자는 게 어떤 자냐? 먼저, 제가 근데 이거 한민수는 잘 압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옛날에 대변인 하기 전에 방송을 계속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. 실제 이거 지금도 방송 많이 할 겁니다. 한민수가. 요즘은 이제 그 정청래 비서실장이 됐는데, 이 자가 이제 그 원래는 기자였습니다. 기자인데 그 마지막까지 지역구를 정하지 않고요.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으니까 그때 이거 박용진 지역구 있잖아. 박용진. 그때 왜 친명, 횡재, 비명, 횡사. 총선 때 이거 박용진이가 컷오프 잘라내려고 했잖아요. 그 지역구에 그 여러 사람이 들어왔는데 전부 좀 논란이 되고 뭐 변호사가 공천됐다가 또 바뀌고 이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배지를 줬다 싶어가지고 강북원에서 이제 그 배지를 단 이자가 이제 그 한민수입니다. 그런데 그 정청래하고 박찬대 전당대회 할 때요. 대부분 이게 박찬대 편에 섰는데 정청래 편에 선 사람이 한 10명 미만이에요. 대표적으로 이제 양문석, 그 다음에 그 장경태, 그 다음에 그 최민희, 뭐 추미애, 그 다음에 그 한민수입니다. 한민수가 이제 그 자기가 옛날에 총선 때 강북을의 총선 때 정청래가 이제 지원 유세를 많이 왔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청래를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정청래 캠프에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의 비서실장이 된 이런 자입니다. 한민수가. 근데 이 자가 왜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사이코패스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. 요거는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정청래가 먼저 장동혁 대표한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. 정청래가 장동혁 대표한테 뭐라고 질문했냐. 이런 이제 그 계속 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뭐 계엄 내란에 동의하느냐. 또는 그 뭐 탄핵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. 뭐 이런 식으로 그 장동혁 대표한테 계속 정청래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. 실제.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. 또 노상원의 그 수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. 수첩에 그 정청래 재검 명단에 정청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.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질문을요. 정청래가 이제 계속 장동혁 대표한테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라 했냐. 아니,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개무시해버린 거죠. 말 같지도 않은 게 질문이니까 실제 그 대답할 가치도 없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해버린 거예요. 실제 정청래 질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무시하니까 이제 그 한민수가 대신 나선 거예요. 왜 정청래 우리 대표 질문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질문인데 왜 그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느냐, 왜 답도 없느냐, 이러면서요. 이거야말로 그 타인의 고통,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. 그러니까 한민수가 장동혁 대표 보고 그 타인의 고통이 전혀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. 이런 자를 우리가 사이코패스를 하지 않느냐. 이런 식으로 망언을 한 겁니다. 야, 참 이게 아무리 정치가 요즘 이게 품격이 무너지고 해도요. 어떻게 정청래 일개 비서실장이 야당의 그 대표 보고 사이코패스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이게 충격적이고 정말 어떻게 정치 수준이 이렇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지금 이재명이는요. 이재명은 이제 장동혁 대표 보고 어떻게든 우리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.
이런 식으로 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? 비행기 안에서도 했고, 또 이게 오자마자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런 식으로 빨리 좀 추진해봐라.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는 이렇게 그 손을 내밀고 있는데, 근데 그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랬냐면, 단독으로 그 다음에 단독 영수회담을 약속하면 이제 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건을 장동혁 대표가 제시했거든요. 하여튼 이런, 지금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그 회담을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, 근데 그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.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 비난을 하질 않나. 장동혁 대표를 비난했잖아요. 강훈식도. 그 다음에 그 한민수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. 뭐 정청래에게 말할 것도 없고, 정청래는 아니 뭐 사람이 아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해산시키겠다. 악수도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, 참 이게 이거 보면 한심합니다. 아마 정청래 비서실장 한민수가 제가 보기에 뭐 이재명이 물 먹이려고 하나? 이런 데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이재명이가 혹시라도 그 장동혁 대표하고 만나서 협치로 가면, 그럼 이게 정청래 체면이 뭐가 됩니까? 정청래는 이게 패싱 당하는 거잖아. 자기는 이제 그 철저하게 패싱을 당해버리면 이재명하고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직거래 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제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게 더 자극한 게 아닌가. 이런 데 그 공작을 한 게 아닌가. 이렇게 저는 의심이 듭니다. 안 그러고는 그 비서실장이 어떻게 그 야당이 대표 보고 사이코패스다. 이거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그 엄청나게 모욕적인 명예훼손적인 표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실언은 아니고요. 지금도 그 사과도 안 하거든요.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놓고도 그 잘못했다는 사과도 안 해요. 이거야말로 그 저는 정청래하고 짜고 오히려 이재명과 장동혁이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 그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. 이런 데 그 의심이 듭니다. 하여튼 이 문제는 저는 가볍게 그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. 이렇게 봅니다. 지금 안 그래도 그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하게 그 대항한다. 이렇게 그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. 반드시 이게 그 징계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징계 안 하면요. 건너게 고소해도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는요. 사이코패스다. 이런 데 그 표현은 뭐 의정활동 이런 것도 아니고,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뭐 장동혁 대표를 그냥 그대로 모욕한, 이거는 의정활동하고 관계도 없잖아요. 명백하게 그 모욕적인 발언입니다. 따라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법적 조치를 해버려야 된다. 법으로 고소하면요. 정권하는 무조건 논다 이래 봅니다. 사이코패스라는 발언, 이거는 그 중대한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그 한민수가 처벌될 수 있다. 따라서 그 강력하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버리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도 반드시 그 징계나 책임 물어야 되고, 특히 그 정청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, 야 정청래, 너는 네 비서실장 한민수 발언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? 잘했냐 못했냐? 한민수 발언이 너 어떻게 생각하냐? 자꾸 너 질문 던지지 말고 니나 한번 답해봐라. 너 한민수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어떻게 생각하냐? 이렇게 우리가 정청래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. 이렇게, 왜? 본인의 비서실장이니까. 그럼 이게 보통 비서실장을 바꾸든지 바꿔야 되잖아요. 근데 그대로 둔다면 이거야말로 그 정청래도 동의한 거 아닙니까? 그 점에서 그 심각한 문제다. 이렇게 보고요. 하여튼 뭐 이재명하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아마 정청래 때문에 골치 아플 겁니다. 지금 벌써 그 MBC 단독 보도인데요. MBC가 좌파 중에 좌파잖아요. 근데 MBC에서 뭐라 하냐면 그 당청 갈등이 심각하다. 이런 그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.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. 요즘 이게 막 격론이 벌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난립니다. 옛날에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, 그때부터 그 대통령실하고 정청래 민주당이 계속 그 갈등이 있었죠. 강선우 여가부 장관은 이제 그 이재명이가 교체를 했는데, 그런데 그 정청래가 국제위원장 유임을 시키면서 선우야,
내가 오빠가 지켜줄 테니까 힘내라. 오빠가 울타리가 돼줄게.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. 이거부터 해가지고요. 지금 이제 갈등이 가장 심한 거는 뭐다? 바로 이제 그 검찰청 이런 문제입니다.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두고 이 검사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다음에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두자. 그리고 이제 그 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한다. 이게 이제 정청래나 민주당 아닌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거는 그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. 특히 검찰청 이름을 빼버리면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검찰청을 두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검사들이 부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부안 수사 요건을 두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중대범죄수사청도 행안부에 두면 안 되고 법무부에 두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그 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무소불위가 되면 이게 심각하다. 이런 식으로 그 정성호는 또 이게 그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실, 특히 그 내각, 지금 갈등이 막 폭발 직전이다. 이런 이제 그 단독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이재명이가 장동혁과 회담을 제안하니까 결국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정청래나 한민수가 장동혁 대표에게 그 말도 안 되는 망언으로 자극한 게 아닌가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 정청래, 이자하고는 어떤 우리가 협상이나 절대 그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. 이놈이 끝까지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빌 때까지 인간 취급해서는 안 된다. 끝까지 그 정청래는 개무시하고요. 한민수는 그 법적 조치하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정청래가 대야 관계를 파탄내니까 이 모든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간다? 결국은 이재명한테 갑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협치가 안 되니까 모든 게 부담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 정청래가 애물단지 중에 애물단지죠. 심각한 게 그 화약고입니다. 화약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앞으로 지금 이재명과 정청래의 갈등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. 하여튼 그 중요한 거는 한민수 이자의 그 사이코패스 발언은 절대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